안녕하세요. 아람이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6년 가톨릭대 입시 몇 등급까지 가능하고 변경사항과 그리고 합격 사례를 통해 수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됐습니다. 작년에는 632명을 모집했는데 789명, 157명이나 확대를 시켰네요. 근데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조금 비중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톨릭대 명칭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면접 전형과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먼저 면접 전형을 살펴보면요. 1단계에서 4배수로 서류로 100%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 30% 들어가는데요. 면접 평가의 30%는 인하대랑 동일하죠. 그런데 1단계에서 인하대는 3.5배수를 뽑았는데요. 가톨릭대는 4배수를 모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의 배수가 좀 더 큽니다.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요. 학업 역량이 40%, 진로 역량이 40%고요. 공동체 역량이 20%.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비율이 동일하죠. 근데 인하대랑 비교를 하면요. 학업 역량이 인하대는 30%였고요. 진로 역량이 50%였습니다. 그래서 인하대가 좀 더 뭔가 진로에 대한 생기부를 더 많이 본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요, 진로 역량을 50% 봅니다. 학업 역량 30%고요. 그래서 좀 더 면접에서는 생기부에 대한 진로 역량을 많이 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보통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톨릭대 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입니다. 면접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서류로 100%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 종합평가의 요소들은 면접 전형과 동일합니다.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20,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자, 좀 혼동이 야기 될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그러니까 이게 면접이라고 서류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이게 서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로만 369명을 모집을 했었고요. 이게 2025년도입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으로 43명을 모집했었는데 2026년도에는 이 모집 인원을 보면요. 서류형에서 230명이고 면접형이 대폭 늘었습니다. 250명으로. 이렇게 해서 비율이 좀 비슷하죠? 모집 인원이.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학생들에게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바뀐 거죠. 명수가 완전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면접형을 대폭 확대시켰죠. 그래서 가톨릭대에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은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혼동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과별로 보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가 서류에서 4명을 모집하고요. 면접에서 5명을 모집하고요. 철학과에서는 4명, 5명. 국사학과도 4명, 6명. 그래서 면접형이 한두 명 좀 더 많죠. 영어영문학과는 오히려 서류형에서 1명이 더 많습니다. 면접형은 10명을 모집하고요. 근데 독특하게 또 프랑스어 문학과에서는요. 서류 전형에서만 모집을 하고요. 면접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아마 원서 접수하는 그 9월 달에는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에 대해서 학생들의 눈치 작전이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반영도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2025년 입시에서는 진로탐구 역량이 45%였고요. 그리고 기초학업 역량 35%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올해 입시에서는 진로탐구 역량을 40%로 줄였고요. 학업 역량을 40%로 늘렸습니다. 동일하게 반영하는 거죠. 기초학업 역량과 진로탐구 역량을. 그래서 올해는 좀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듯 합니다. 자, 등급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5 입시의 등급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자, 자유전공 평균을 보겠습니다. 3.53, 국어국문 3.22, 철학과 3.3, 국사학과 3.46. 근데 최저가 5.55이니까 이 최저 학생은 특목 자사고 학생이 되겠죠. 특목고 학생이 되겠네요. 그죠? 영어 영문학과 4.9, 중국어 5.13, 일어 5.54, 프랑스어 4.8.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어문 계열에서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3.12. 자, 대부분의 평균을 보면 3등급대죠. 그리고 심리학과는 확실히 가톨릭대는 심리학과가 세네요. 2.78, 사회학과 3.26,
경영학과 3.19, 회계학과 3.25, 국제학부 3.4등급입니다. 법학과 3.67이고요. 경제학과 3.72, 행정학과 3.24, 아동학과 3.44로 평균만 봤을 때는 한 3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뽑는다는 가톨릭대에서의 취지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내신이 너무 안 좋거나 라고 하면 가톨릭대에서는 좀 불이익을 받겠네요. 이과 보겠습니다. 화학과는 평균이 3.27이고요. 수학과가 3.39입니다. 물리학과는 평균이 3.5등급인데 최저가 4.3까지 뽑혔습니다. 뭐 자사고 학생은 아닌 듯 하고요.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가 3.21이고요. 의리학과 3.07입니다. 의리학과에서의 최고 1.72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이기보다는 특성화고 학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영양학과 평균 3.26, 컴퓨터공학과 3.36이고요. 최저가 5.58까지 있었네요. 이 학생도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 학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기술 3.72등급입니다. 정보통신은 3.01등급이고요. 생명공학 확실히 높죠. 평균 등급이 2.56등급이고 최저 학생이 3.0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중반 학생은 지원하지 않는 거 다른 학과로 지원하는 게 좋겠죠. 에너지환경과는 2.85등급이고요.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는 3.29등급입니다. 의생명이 3.16등급으로 높은 거를 볼 수 있죠. 최고 등급이 1.8인데 글쎄요, 이 1.8등급은 어떤 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등급이 너무 높죠? 최저는 6.81등급까지 뭐 자사고 학생이겠죠. 인공지능은 3.34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3.23이고요. 바이오메디컬이 2.92등급입니다. 확실히 이제 바이오메디컬과 생명공학 이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등급대가 높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합격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입시에서 전반적으로 가톨릭대가 경쟁률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기부를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는 인천대는 붙었고 인하대는 붙었는데 오히려 가톨릭대는 떨어지기도 하고, 외대 글캠은 붙었는데 가톨릭대는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작년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3등급 중반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가톨릭대를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과에서도 높은 학과를 제외하고는 3등급 중반까지도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면접을 작년에 없애면서 경쟁률이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불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겼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전형이 있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경쟁률이 분산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문제는 이제 학업 역량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은 뽑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유전공하고 인문사회 계열도 보겠습니다. 자유전공 평균이 3.75등급이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이 3.67등급입니다.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이 3.81등급이고 최저 학생이 자연공학 계열은 7등급까지 있네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보겠습니다. 지역 균형이라고 얘기하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요. 1학년, 2학년, 3학년에 가중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에 3학년 때 더 비중을 준다든가 또는 1학년을 적게 비중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진 학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도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도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돼서 3학년 2학기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재수생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영 교과가 인하대랑 좀 다르죠.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그냥 문과 과목 국영수 4, 이과는 국영수 과였는데 가톨릭대는 반영 교과가 문이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과도 과학 반영되고요. 이과도 사회나 한국사가 반영된다라는 거를 참고해서 등급 계산이 그러니까 인하대 산출이랑 가톨릭대 산출이랑 다르겠죠. 어떤 학생은 인하대 산출 방식이 유리할 거고 어떤 학생은 이제 가톨릭대 산출 방식이 유리한 학생들도 있겠죠. 그리고 인하대와 다르게 인하대는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상위 3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런데 가톨릭대는 반영교과의 진로 선택 전 과목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B가 있거나 C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특히 변경된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작년에는 A, B, C에서 A는 1등급을 줬고요.
B는 2등급을 줬고 C는 3등급을 줬습니다. B도 2등급을 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경돼서 A는 1등급 동일하고요. B는 2등급을 줬다가 3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C는 3등급이었는데 5등급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챙기지 않은 학생들은 가톨릭대에서 엄청나게 그 총점에서 총 등급에서 환산 점수에서 많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 자, 교과 반영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화 수학, 자, A로 나왔죠. 사회문제 탐구 A로 나왔고요. 물투 A, 화투 A, 생명 A, 지구과 A 이 반영됩니다. 전 과목이, 그러니까 국영수, 사, 과까지 다 반영이 됩니다. 문이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뭐 당연히 체육이나 예술이나 공학 일반 기술과정 같은 경우는 반영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체육이 B 나온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수능 최저 보겠습니다. 자,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두 개 합 7등급입니다. 그러니까 3, 4 맞으면 되겠죠. 그리고 문과이과 동일하게 사탐을 하던 과탐을 하던 한 과목씩만 들어가게 되고요. 국어나 뭐 수학의 선택 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높지 않죠. 자, 가톨릭대 잠깐 정시를 보면요. 왜 정시를 보냐면 수학을 미반영하는 전형이 있어서 지금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톨릭대 정시에서는 수능 일반 전형 1이 있고요. 수능 일반 전형 2가 있는데 일반 전형 1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반영하는 건데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국수의 비중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인문이든 자연이든 국어하고 수학이 되게 중요하네요. 근데 일반 전형 2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국어하고 수학 중 우수한 영역 50%가 들어가고요. 탐구가 한 과목만 50% 들어갑니다. 물론 영어하고 한국사가 감점이 있어서 영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영어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을 버리고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 이렇게 세 과목을 준비할 수 있겠죠. 특히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이 가톨릭대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에 대한 감점 요소는 이제 수능 일반 전형 2에서 1등급은 감점이 없고요. 2등급은 마이너스 1점이 감점이 되고 3등급은 마이너스 3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등급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점이니까 크게 감점 요소가 없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에 수학을 미반영하고 정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